사용자 수천 명의 주민번호와 세금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14,000여 명의 신생아 정보와 산모 연락처가 문자와 상담 전화에 속아 돈을 보낸 사람이 무려 2,300여 명, 피해액은 34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신고와 상담이 이루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16만 4,497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겠느냐. 대출 받으라고도 문자 있어요. 금융기관 사칭해서 문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침범해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악용된 개인정보를 조회해봤다는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주면은 그 성매매 유흥수 종사자들이 저장한 전화번호 목록 이런 거를 검색해가지고 남자친구 성매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의 욕망을 해소하는 데 또다시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내 것처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나름의 할 말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나오니까 다들 벌벌 떠는 남자분 많을 것이고 불법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구축이 돼서 좀이라도 줄어들고 정말 사회적으로 뭐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번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와 연락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남자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제 이름을 물어보더니 제가 접속했던 한 사이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월에 접속하셨죠? 그러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사이트에 이용했던 통화 녹취록을 가족들이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섬뜩하겠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는 쉽게 사고 팔리기까지 했다는데요. 개인정보를 거래했다는 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진용진 씨. 알려드림.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나서서 파헤치는 콘텐츠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 택배 거래는 그래도 그래서 약간 사람 많은 데서 가서 주고 이런 분들이구나. 개인 여러 활동을 정보를 했죠. 거래를 한다. 사실 이게 실제 이루어질까 궁금한데 해보셨다고요? 예. 예.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 찾아드립니다라는 전단지를 봤어요. 근데 그 전단지를 저만 본 게 아니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됐죠. 우선 심부름센터를 검색해서 아무 곳에나 전화를 걸고 상담을 받아봤어요. 인터넷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제가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예.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만 알고요. 생년월일은 알아요. 볼 수 있을까? 주소 전화번호 다 확인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바로 만나자고 한 다음에 저랑 같이 찍는 카메라맨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카메라맨의 전화번호를 알아봤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진행되면서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이걸 지금 하시기도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쪽 브로커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네. 충격적인 사실, 개인정보 유출을 돕는 브로커까지 성행한다는 겁니다. 뭐 택배 그런 브로커라든가 통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확인은 더 쉽다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지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독특하죠. 유출된 개인정보는 음지에서 유통되고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요.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생활 속에선 쉽게 새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도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이상자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맞아요. 손가락 떼야 되는데 지금 안 뗀 거죠. 귀찮아서. 그래서 그렇죠. 몰라서 전화번호도 사람 받는 주소 사람에 같이 대한 있죠. 개인정보가 다 있고요. 이것도 그대로 있고. 단 10분 만에 무심코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양 엄청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개인정보가 쉽게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받거나 인증번호 같은 것을 불러달라고 하면 절대로 이제 응해서는 안 되겠죠. 오프라인부터 온라인에서까지 끊임없이 노출되고 새나가는 우리의 개인정보 때문에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로 생긴 크고 작은 2차 피해는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문자 포함해서 5통, 6통 정도 받아본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무섭죠.
근데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는 거니까. 갑자기 일하러 갔는데 돈 넣으라고 420만 원을. 집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죠. 네, 요즘에. 스팸 전화죠.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용한 적 만나봤습니다. 없는 곳에서 결제 내역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죠. 상담원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경찰 그리고 금감원에서까지 연락이 왔고 제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다면서 제 휴대폰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후에 제 개인정보를 빼내 약 1억 9천만 원을 빼갔어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뿐만 아니라 SNS에 무심코 올린 것들, 이 사진들 또한 개인정보 노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요. 자,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번 달에 이사하느라 돈이 많이 부족해. 혹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떡해. 예슬이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으려나? 친구가 걱정된 순아 씨, 바로 3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곧이어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어디에서 온 건가요? 무슨 일이야? 순아야, 너 혹시 예술이한테 전화 왔어?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며. 그래서 예술이 돈 필요하다길래 돈 보내. 다른 친구도 당했군요. 야, 대박! 야, 그거 예술이 아니야. 뭐라고? 예술이 개인정보 다 털렸대. 너 사기당한 거라고. 어떡해 그럼 내 돈.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힌 사람의 경우 그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오프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 살펴볼까요? 엄마. 네? 잠깐만. 집에 엄마 계시니? 네. 그러면 엄마 이름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아줌마가 엄마한테 이런 할 경우 얘기가 있어요. 있어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의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겁니다. 맛있어. 무슨 맛이야? 레몬 맛. 예원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키우시려면 저희 학습지를 이용해 보세요. 이게 뭐야? 여보세요. 이렇게 아이한테 연락처 받아서 문자하는 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동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동 역시 불법입니다. 아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6항에 의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모에게 홍보성 문자나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의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SNS를 이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하시면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또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무심결에 새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